인생열차 출발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무릎이 아픈데도 참고 일하는 68세 택배기사의 사연입니다. 저는 68살입니다. 주민센터에선 노인이라 부르고 동네 경비 아저씨는 형님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 일에선요 그냥 기사님입니다. 퇴직은 했지만 일은 남았습니다. 연금은 종이 조각처럼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생활은 택배 상자처럼 무겁습니다. 제 무릎은 오래전부터 시큰거렸습니다. 계단만 보면 먼저 숨이 차고 비가 오면 밤부터 욱신거립니다. 병원에선 연골이 닳았다고 했습니다. 과사용입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과사용이 제 생계였습니다. 새벽 4시 20분 허브터미널, 노란 조끼, 회색 팔토시, 무릎 보호대, 그게 제 작업복입니다. 문을 열면 냉장고처럼 서늘한 공기가 나옵니다. 상자엔 그날의 주소가 찍혀있고 제 하루는 그 상자를 주인에게 배달하는 일입니다. 롤테이너를 끌어 큐브 앞에 세워놓고 단지 빌라 오피스텔별로 분류합니다. 상자 옆에 붙은 QR을 스캔하면 단말기에서 삑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오늘도 먹고 살겠다는 도장 같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한 번에 많이 들지는 못합니다. 몸은 가볍게, 횟수는 자주. 그게 제가 배운 늙은 기술입니다. 한 박스 옮길 때마다 숨을 둘, 셋 세어내쉽니다. 젊은 친구들은 제가 느리다고 느낄 겁니다. 근데 오래 하는 법은요, 오히려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그래야 몸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5시 40분 출차합니다. 내비가 길을 안내하지만 제 머릿속 지도는 내비보다 오래됐습니다. 이동 603호는 엘리베이터 느림. 먼저 1동 찍고 우회전. 가파른 언덕빌라. 오전 9시 전엔 차 빼기 힘듦. 택배함 고장난 날은 경비실로. 경비 아저씨는 방 근무 끝나면 7시에 교대. 이 동네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느 집 강아지는 초인종 소리에 짖고 어느 집은 3번 눌러도 안 열고 어느 집은 새벽부터 바쁜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은 주소보다 습관으로 기억하는 게 오래갑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5층 빌라. 한 층, 2층, 3층. 4번째 층에서 한 번 숨 고르고 5번째 층 앞에서 무릎이 제발 잊지 마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조금만 덜하고 답합니다. 현관 앞에 상자를 내려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문 앞 사진, 인증 분실 분쟁을 줄이려면 꼭 해야 합니다. 문이 얇은 집에선 플라스틱 매트 밑에 살짝 넣어둡니다. 문틈 바람 많이 드니 문턱은 2번. 제 손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내려갈 때가 더 아픕니다. 무릎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닿는다지요. 손잡이를 꼭 잡고 발을 옆으로 틀어 한 칸씩 빗면으로 힘을 분산하는 게 오래 버티는 기술입니다. 아침 8시 어린이집 앞. 작은 상자 하나에 아기 옷이라 적혀 있습니다. 엄마는 잠깐 눈치 보다가 기사님 늘 고맙습니다 하고 허리를 굽힙니다. 저는 그냥 웃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먹고 삽니다. 그 말이 제 단가는 아닙니다만 마음 단가는 꽤 올려줍니다. 반대로 전화를 받자마자 큰 소리로 화내는 분도 있습니다. 왜 어제 안 왔어요? 사정을 설명하면 더 화를 냅니다. 그럴 땐 그냥 듣습니다. 고개 끄덕이고 말끝에 죄송합니다. 제 일은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일입니다. 경비실에선 라디오가 흘러나옵니다. 아침에 흘러나오는 사연이 가끔 제 얘기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일은 해야 하네요. 사연 속 목소리가 제 속을 훑고 지나갑니다. 점심은 보통 10분입니다.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컵라면에 뜨거운 물 부어놓고 그 사이에 무릎에 파스를 붙입니다. 탄내 비슷한 양냄새가 올라오면 좀 살 것 같습니다. 왼쪽 무릎 안쪽, 거기가 제 날씨 센서입니다. 비가 오려면 그쪽이 먼저 알려줍니다. 라면이 익는 동안 단말기에서 다음 코스를 또 정리합니다. 동선이 돈입니다. 쓸데없는 유턴, 서성임, 엘리베이터 기다림, 그게 다 시간이자 제 몸값입니다. 오후 들어오면 반품이 늘어납니다. 생각보다 커요. 색이 화면이랑 달라요. 고객의 사유는 각양각색이고 저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게 이 일의 약속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상자를 들고 있을 때 옆집 젊은 친구가 한쪽을 들어줍니다. 기사님 무거운데요? 괜찮아, 손만 살짝 얹어줘요. 그 말만으로도 무게가 반쯤 줄어듭니다. 사람의 손은 저울 위에 안 올라가지만 무게를 바꿉니다. 비가 오면 바닥이 이빨처럼 변합니다. 젖은 타일, 철제 계단, 매끈한 대리석, 그게 사람을 물어뜯습니다. 상자를 안고 미끄러지면 몸이 본능적으로 왼쪽으로 틀어지는데 그때 무릎이 휘청합니다. 한번 크게 미끄러진 날 계단 중간턱에 주저앉아 한참을 못 일어섰습니다. 이러다 못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와 무릎에 얼음팩을 대고 누웠습니다.
TV 소리는 멀리서만 들리고 천장 모서리만 똑바로 보였습니다. 그만할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누가 들을까봐가 아니라 제가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정형외과는 늘 사람이 많습니다. 나이 든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운동하다 다친 사람도 다들 자기 사정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들여다본 의사가 말합니다. 연골이 닳았습니다. 아주 흔한 무릎 관절염이에요. 수술해야 합니까? 지금은 아니고요. 체중 관리나 계단 같은 곳은 많이 오르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운동하라 했지만 제 운동은 계단이었습니다. 줄이라는데 제 일은 올리고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일 줄이셔야죠. 그 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줄이면 줄인 만큼 돈이 줄어듭니다. 의사도 그걸 아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진통제 처방전과 보호대를 더 탄탄한 걸로 바꾸는 걸로 진료가 끝났습니다. 왜 계속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세도 있고 몸도 아픈데 쉬라고요. 제 대답은 짧고 불편합니다. 먹고 살아야지요. 조금 길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내와 둘이 사는데 월세는 아니지만 관리비가 꾸준히 나갑니다.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이건 쉬는 날에도 나갑니다. 큰아들은 지방에서 공장 다니고 작은 딸은 중소기업 계약직에 취업했습니다. 아이들 사정은 알지만 부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줬다는 기억보다 아버지가 버텼다는 기억이 남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게 제 고집입니다. 세상에 자랑할 만한 고집은 아니지만 제가 가진 거의 유일한 자산입니다. 명절엔 상자가 사람 수만큼 늘어납니다. 과일 세트, 기름, 정육, 건어물 한 박스에 30kg은 훌쩍 넘습니다. 그런 날엔 젊은 기사님들이 선생님 무거운 거는 저 주세요 합니다. 그 말이 고맙고 미안합니다. 고맙고 미안한 말은 오래 못합니다. 그냥 고마워 한마디 하고 다음 집으로 갑니다. 문 앞에 과일 박스를 두고 사진을 찍으면 문틈이 살짝 열리고 아이가 엄마 왔어 하고 외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제 무릎도 잠깐 닿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얼마나 벌어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날씨, 물량, 구역, 반품, 사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단가를 따로 매겼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따뜻한 차 한 잔은 오늘 통증 10% 감소, 아이의 감사합니다 한마디는 엘리베이터 1회 탑승 효과, 고생 많으세요라는 눈빛은 파스 한 장. 그런 걸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게 없었으면 아마 저는 벌써 그만뒀을 겁니다. 해가 기울면 회수할 택배를 모읍니다. 문 앞에 놓인 반품 포장엔 테이프가 허술한 것도 있습니다. 모서리를 한 번 더 감아줍니다. 기사님 죄송해요. 바빠서 대충 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한 바퀴 더 감아드릴게요. 미배달이 생기면 저는 바로 전화를 겁니다. 기사님 왜 안 왔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과를 기억합니다. 내일도 만날 사람이라서 저는 사과를 잘하려고 합니다. 밤 9시 반 집에 돌아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무릎을 쭉 펴면 그제야 제 무릎이 말을 합니다. 오늘은 계단이 많았다. 오늘은 비가 와서 미끄러웠다. 얼음팩을 얹고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새끼 발가락까지 혈이 통하면 그날은 잘 잔 겁니다. 잠들기 전 단말기에서 내일 물량을 확인합니다. 숫자를 보고 한숨을 쉬기도 작게 웃기도 합니다. 살았다. 그 웃음은 살았다는 말이자 또 산다는 말입니다. 이 나이에 몸으로 먹고 살려면 비법이 필요합니다. 계단은 사선보행으로 무릎 각도를 줄여야 합니다. 상자는 무릎으로 받치고 허리는 최대한 세워야 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선 종아리 스트레칭을 10초라도 해줘야 합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허벅지 앞쪽을 손등으로 톡톡 치고 점심 후에는 파스 대신 온찜질을 해줘야 합니다. 비 오는 날은 바닥이 대리석인 곳에 천조각 하나 깔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아이가 먼저 뛰어나옵니다. 엄마가 뒤따라 나오며 말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가 말합니다. 기사님, 우리 할아버지 같아요. 그 말에 심장이 살짝 아립니다. 제가 할아버지 나이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은 당신을 믿는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다음 주소로 움직입니다. 저 문 안에서도 오늘도 고생했다는 말이 오가길 바랍니다. 택배는 문 앞에서 끝나지만 사람 이야기는 문 안에서 계속됩니다. 가끔은 그만두는 날을 연습합니다. 단말기를 반납하고 허브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차를 새 차에 돌려주는 상상을 합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무릎을 쓰다듬으며 말하겠죠. 수고했다.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아직 쓸모가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자를 올려놓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제 무릎은 그 말을 약처럼 흡수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허브로 갈 겁니다. 주소는 숫자지만 안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주소를 마음으로 바꾸고 사람의 말 한마디를 제 무릎의 약으로 바꿀 겁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무릎 괜찮으시냐고. 저는 속으로 얘기합니다. 네, 아픕니다. 근데요, 아픈 몸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엔 아직 많습니다. 문 앞에 놓인 상자를 보고 누가 왔다 하고 웃는 그 순간 저는 제 일을 다한 겁니다. 그 웃음이 있는 한 내일도 저는 출근합니다. 68살의 택배기사를 하고 있는 한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인생열차 정차합니다.